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미국의 상황을 보다 못한 러시아가 미국의 정치적 숙청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던 상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과 정적에 대한 바이든 정권의 숙청을 전면 비판하면서 인권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선거 결과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바이든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숙청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무법천지가 돼버린 미국 상황에 러시아가 기가 막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FBI가 400건이 넘는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500건 이상의 수색영장과 소환장을 남발해 벌써 200명 정도를 구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체포된 이 가운데 수십 명만 보석되거나 가택연금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가족까지 심하게 압박받는 이들도 부지기수며 엉터리 진술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기소되지 않더라도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차단당하는 일들이 공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는 이 같은 정적 숙청에 법 집행기관에 객관성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바이든 정권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캐피톨 힐 사태를 폭동으로 단정하고 그곳에 가까이 있던 모든 이들을 약탈자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는 캐피톨 힐 근처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평화 시위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압받는 이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이유를 고소하고 있는 7,400만 명의 유권자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는 정치적 탄압이 바이든 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바이든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불만 요소를 양탄자 아래로 쓸어 감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관련해 미국이 사용하는 레토릭도 미국 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의 국제적인 의무에 따라 미국민들이 불법적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대외적으로는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자국 내에서는 양심을 속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댄싱 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민요 깔린가에 맞춰 멋들어지게 춤을 추는 모습은 모스크바 외교관에서도 유명합니다. 언변도 좋아 각종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러시아의 대외 정책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1975년생인 마리아는 역사 깐디다트, 박사 학위 소지자입니다. 2015년에는 러시아 외교부에서는 여성 최초로 정보 언론 담당 국장으로 임명됐고 2016년에는 BBC가 선정한 여성 100인에 들기도 했습니다. 서방 세계가 크림 분리 독립운동을 문제 삼자 스페인 카탈로니아 분리 독립 사태로 맞받아칠 정도로 강단이 있습니다. 스트롱맨인 푸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스트롱 우먼입니다. 미국에서는 공산당 모자를 쓴 젠 사키 현 백악관 대변인 그리고 존 케리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知名도가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알리바바의 마윈을 숙청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마윈이 괘씸죄에 걸린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시진핑이 단순히 홧김에 저지른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윈이 공개석상에서 중공의 금융 시스템이 낙후됐다고 비판한 뒤 그가 상장하려던 엔트그룹의 IPO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신화사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일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표현으로 마윈을 비판했습니다. 엔트그룹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마윈의 윈이 한자로는 구름 운자를 쓰는데 그의 사업이 그야말로 뜬 구름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영어로는 pull the plug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윈이 IPO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 하는데 말 그대로 전원 코드를 갑자기 확 뽑아버리는 아주 과격한 조치였습니다. 마윈은 늘 시진핑으로서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이 밝혀졌습니다.
2월 6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공이 마윈이 창설한 엔트그룹의 지배 구조를 오랫동안 조사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엔트그룹이 상장될 경우 누가 가장 수혜를 보는지를 조사했더니 두 사람이 포착됐습니다. 장저민의 손자 장즈청과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냈던 자칭린의 사유가 비밀 투자자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마윈이 2020년 10월에 중공의 시장 감독 기구를 공개 비판하기 전 이미 엔트그룹에 대한 내사가 게시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12명이 넘는 중공 관리와 정부 고문을 인터뷰했습니다. 마윈의 엔트그룹 상장 배후에는 시진핑에 반대하는 정치 가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진핑은 집권 이후 반부패 명목으로 상하이방을 비롯한 정적에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하나 탄압해왔습니다. 상하이방은 금융과 부동산 투기 같은 위험이 높은 돈벌이를 해왔는데 시진핑으로서는 이를 제거함으로써 부패를 일소하고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엔트그룹의 지배 구조에는 장저민의 장남 장맨항의 아들 장즈청과 자칭린의 사위 리보탄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장저민의 손자 장즈청은 홍콩의 사모펀드사 보위캐피털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마윈과 교분이 두터웠습니다. 장즈청의 보위캐피털은 2012년 중국 투자 유한 책임공사, 국가개발은행, 중신집단과 연합해 71억 인민폐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야후가 가지고 있던 알리바바 지분 5%를 사들였습니다. 2년 뒤 알리바바가 미 주식시장에 상장되자 큰 차익을 챙겼습니다. 보위캐피털은 우회적으로 엔트그룹에도 투자했습니다. 중공은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엄격히 심사하기 때문에 보위캐피털은 상하이에 자회사를 차렸습니다. 이 자회사는 또다시 베이징 증권투자센터라는 사모펀드에 투자했고 이 베이징 증권이 엔트그룹에 투자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2016년에 엔트그룹은 투자를 모집했습니다. 16개 투자자로부터 45억 이민폐를 모았는데 베이징 증권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2018년에 엔트그룹은 218억 이민폐를 모으게 되고 베이징 증권은 10대 투자자에 들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시진핑의 베이징 당국은 베이징 증권의 이름만 봤지 보위캐피털이나 장즈청은 전혀 몰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칭린의 사위 리보탄도 엔트그룹의 비밀 투자자라고 보도했습니다. 리보탄은 2016년 이른바 파나마 문건에도 이름이 오른 적이 있는데 중공 고관 사유들을 일컫는 유시방, 사회방 가운데 가장 출세한 인물입니다. 리보탄 역시 엔트그룹에 우회 투자했습니다. 베이징의 짜오더 투자 공사를 차려 보위캐피털과 같은 방식으로 엔트그룹에 돈을 넣었습니다. 리보탄은 미스터 홍콩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1년 그는 홍콩의 이동투자유한공사를 통해 5개 아파트 단지를 매입함으로써 2천만 인민폐를 벌어들였습니다. 리보탄은 홍콩에 등록된 베이팡 통어홀딩스를 통해 석유, 광업, 농업 등의 부문에서 부를 일궜습니다. 이 모든 투자에는 리보탄이 세운 짜오더 투자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대한 비즈니스 제국이었습니다. 리보탄은 정칭홍의 아들 정웨이와도 사업상 왕래가 있었습니다. 2009년 1월 정웨이의 바오토우 밍텐 커지는 3억 5천만 유엔을 투자해 리장에 있는 리보탄 소유의 부동산 개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바오토우 밍텐은 소리 소문 없이 실종된 억만장자 샤오젠화의 밍텐그룹 계열사였습니다. 샤오젠화는 정칭홍의 대리인으로 정칭홍의 아들 정웨이를 대신해 2006년에 산동의 루넝을 인수했습니다. 2009년 리보탄은 마오타이 집단의 찌커량, 웬 렌구어와 함께 베이징에서 마오타이 프라이빗 클럽을 결성했는데 마윈은 이 모임의 초대 부이사장이었습니다. 마윈은 그 뒤 항저우의 강남회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강남회는 마오타이 클럽의 강남 분회로 간주됐습니다. 다시 말해 중공 고관과 권귀, 즉 권문세가들의 놀이터인 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이 막 집권했을 때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반부패 캠페인을 막 시작한 시진핑이 고관 대작들을 모아놓고 당신네들은 술 테이블에서 죽지 않으면 침대에서 죽을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주지육림에서 죽을 정도로
풍기가 문란하다고 군기를 잡은 거였습니다. 시진핑은 집권 1기부터 반부패 캠페인을 벌여 고관들의 호화 연회나 정부, 후궁을 두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마오타이 클럽 같은 개인 구락부도 타도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베이징, 항저우, 난징 등 여러 도시의 개인 구락부는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이 가운데 마오타이 클럽은 정풍운동에 집중 타겟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마윤의 많은 친구들이 엔트그룹의 신분을 감추고 투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중국 판하이 홀딩스의 루즈창, 거인 인터넷의 스위주, 푸싱 집단의 회장 고광창 등도 있었습니다. 전에 중공판 프리메이슨이라고 소개해드린 태선의 초창기 멤버들입니다. 마윤은 엔트그룹의 순조로운 상장을 위해 중국 퇴직연금과 중국 투자유한 책임공사에도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때문에 엔트그룹은 36일이라는 초스피드로 상장을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급제동을 거는 바람에 무산된 겁니다. 2015년에 중공의 주식시장은 한 차례 붕괴된 적이 있는데 이는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장저민 정칭홍 세력의 금융정변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진핑은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상하이방을 손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용 점정을 찍은 게 엔트그룹 IPO 부산 사태로 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보도를 한 것도 이채롭습니다.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장저민의 손자 장저총과 자칭내 사위 리워탄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알리바바 배우의 고관 대적 커넥션을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2014년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됐을 당시 뉴욕타임즈는 마윤의 알리바바의 원자바오의 아들 원윤송, 류인산의 아들 류러페이, 허과창의 아들 허진레이가 지분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정보가 나왔을까를 보면 간단합니다. 미국의 주류 매체들은 거의 상하이방과 커넥션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고 뉴욕타임스도 그렇습니다. 중공을 비판하더라도 장저민보다는 시진핑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20년 시진핑과 리짠수 일가의 홍콩 호화 저택 보유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장저민의 상하이방은 미국의 민주당 딥스와도 커넥션이 있습니다. 또한 월가에도 많은 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